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쏭디입니다.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특허제도 개편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와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김도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 모든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가 합의가 됐습니다. 기본 세율 15% 위아래로 각 국가마다 품목마다 약간의 상이함은 있는데 문제는 이 관세가 끝이냐라고 봤을 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라고 보면 GDP 대비 120%를 넘는 정부 부채, 또한 6%를 넘어버리는 재정 적자, 이런 흐름이 쉽게 지금의 관세 수입의 충당금으로 인해서 100% 메이크업, 즉 충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 뇌리 속에 들어왔던 것이 7월 28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제도를 개편한다. 그런데 복귀해보면 2017년도였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따라서 그때랑 지금이랑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비슷한 느낌이 좀 난다. 미국의 특허 제도가 물론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결부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이 특허 관련 개편의 기사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특허 개편안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 있잖아요. 네. 특허라는 게 대부분 기술적인 것이 특허예요. 근데 한번 특허를 내면 20년 동안의 로열티를 받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에서 특허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먼저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존까지는요, 정액제였어요. 즉, 한 번 등록만 하면 20년 동안 러프하게 맥시마이제이션, 즉 가장 긴 기간에 2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요금을 냈으면 됐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꾸냐 했냐면 첫 번째, 특허를 가치를 재평가하겠다. 즉 특허 가치가 최근에 같은 AI 테크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 등등 다양한 기술이 있을 텐데 그런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산정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산정된 특허 가치에 따라서 적게는 1%, 많게는 5%로 비교 요율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미국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때 단 한 번만 턱 하고 돈을 냈으면 될 거를 이제는 기업이 특허 가치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특허 등록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특허청의 1년 예산보다 가히 한 1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백억 달러의 특허 등록비를 우리가 수취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초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끝까지 트래킹하다 보면 도대체 특허 가치를 어떻게 산정한다는 거지, 또한 얼마 만에 걷는다는 거지, 또한 어디까지 걷는다는 거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허 개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매우 좀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특허 개정이 한국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일단 몇 가지 좀 수치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1년 2024년 기준으로 특허를 낸 것에 한국 기업들이 특허 낸 비중이 7.6%예요. 네. 즉 100개라면 그중에 7, 8개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억 7천억 달러. 그러니까 3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정액제로 낼 때의 의미고요. 네. 이게 나중에 특허 제도가 개편돼서 요율제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물론 가정의 일부 있지만 저희 산출에 따르면
약 한 27억 달러, 즉 러프하게 거의 9.9배, 10배 가량. 엄청난데요? 맞습니다. 10배 가량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은 또 매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만 좋아지는 세상에 돌입했는데 반대급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다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특허의 등록 비용을 내게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인데 네. 기회 요인도 혹시 있나요? 기회는 있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한 7.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랑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 약 한 9%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 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특허의 접근성이 좀 더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일부 통신, 5G 등등등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 기업의 마켓쉐어가 좀 더 줄어드니까 우리 기업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중 무역 협상이 3개월 연기됐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이 개정안을 미중 협상에 활용할 네. 가능성도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죠. 10월 말에 있을 경제 에이펙 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회담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정상들이 만난다라는 게 또 하나 포인트.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나 드렸었죠. 한한령 해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자, 3개월 동안 어쨌든 관세 유예를 다시 한번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부과 종료 시점을 유예시킨 거죠. 따져보면 한 10월 말에서 11월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담판을 지을까라고 보면 중국의 최대 무기는 히토류죠.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히토류? 너네 그렇게 하면 안 줄 거야. 자,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됐고 잡고 그럼 내가 뭘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특허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분석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 특허 제도의 요율을 다시 한번 산정한다든지 특허 가치를 재산정한다는 것을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휘토류의 무역 협상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특허제도 개편과 그 영향이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의 변화는 점점 비관세, 비제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술과 지식 재산, 외교, 이제 모두가 시장의 언어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기 바라면서 저희 반짝반짝 인사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